이번 시간에는 17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뭐뭐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아야 하다, 어야 하다. 그리고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는 게 어때요? 이유와 함께 써서 아서 어서 좋다. 아니면 좀 강조할 때 쓰는 무엇보다도 이런 표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표현들을 다 외우기에는 좀 어렵죠. 그리고 다 외우고 있어도 들으면서 어떤 표현이 나올까 막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표현을 외우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 꼭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누구의 중심 생각이에요? 남자의 중심 생각이죠. 이게 중요해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누구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여자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를 들을 때 여자의 말은 많이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남자의 이야기는 집중을 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은 짧은 문장이 2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2개를 잘 듣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한 20번 문제 정도가 되면 남자가 한 번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이야기가 많이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읽기에서도 이렇게 중심 생각,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어디를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처음이나 마지막을 조금 더 열심히 들으면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남자의 이야기가 길다면 처음과 마지막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듣는다. 이렇게 2가지를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17번. 수미야, 내가 보낸 메일 못 받았어? 아니, 받았어. 어떻게 쓸까 생각하느라고 아직 답장을 못 보냈어. 난 메일이 안 갔나 걱정했어. 기다렸는데 받았다는 말이라도 해주지. 자, 같이 들으면서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남자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습니다. 17번. 수미야, 내가 보낸 메일 못 받았어? 자, 남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메일 못 받았어. 자, 그리고 들어볼게요. 아니, 받았어. 어떻게 쓸까 생각하느라고 아직 답장을 못 보냈어. 난 메일이 안 갔나 걱정했어. 기다렸는데 받았다는 말이라도 해주지. 메일이 안 갔나 걱정했어. 기다렸는데 받았다는 말이라도 해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메일을 못 받았는 줄 알고 걱정을 했어요. 메일을 받았으면 이게 받았다는 말이라도 해주지 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메일을 받으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중심 생각이겠죠. 그러면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남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죠. 자, 18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18번.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되더라. 그래? 난 새벽에 일어나면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처음엔 나도 좀 피곤했는데 이제는 공부가 잘 돼서 좋아. 자, 같이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18번.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되더라. 자, 요즘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되더라 라고 했어요. 자, 다음 들어볼게요. 난 새벽에 일어나면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처음엔 나도 좀 피곤했는데 이제는 공부가 잘 돼서 좋아. 피곤했는데 공부가 잘 돼서 좋아. 우리 처음에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야기했던 거 중에서 하나가 나오긴 했어요. 아서어서 좋아. 이게 나오긴 했죠. 근데 공부가 잘 돼서 좋아. 그 내용만 있는 건 없어요. 앞에까지 정리를 해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잘 돼서 좋아가 되겠죠. 그럼 중심 생각은 새벽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몇 번일까요? 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표현으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19번 들어볼게요. 19번. 지난번에 갔던 직업인들과의 만남 프로그램 진짜 좋았지? 응.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았어. 맞아.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꽤 도움이 됐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아. 자, 같이 들으면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9번. 지난번에 갔던 직업인들과의 만남 프로그램 진짜 좋았지? 응.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았어. 자,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았어. 자, 다음 들어볼게요. 맞아.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꽤 도움이 됐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다. 이게 중심 생각이겠죠? 자, 그럼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에 보면 진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마 4급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이 단어를 배웠을 건데요. 진로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후에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아니면 대학교에 가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네, 그걸 진로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의 전공이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진로를 정할 때는 자기 적성에 맞는 소질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를 볼 건데요. 20번 문제는 앞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남자가 한 번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좀 앞에 있는 내용과 마지막 문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듣는다는 생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20번. 선생님, 마을 이름에 대한 책을 내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지명에는 지금은 안 쓰는 옛날 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마을의 문화나 자연을 가리키는 말들 중에 무척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런 표현들이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 삶의 곳곳에서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어요. 정답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들으면서 정답 찾아볼게요. 20번. 선생님, 마을 이름에 대한 책을 내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지명에는 지금은 안 쓰는 옛날 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명에는 지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은 안 쓰는 옛날 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명이라는 건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은 장소죠. 그걸 지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동네 이름일 수도 있고 도시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더 들어볼게요. 특히 마을의 문화나 자연을 가리키는 말들 중에 무척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런 표현들이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 삶의 곳곳에서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어요. 네,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 삶의 곳곳에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명인데 이 지명이 삶의 곳곳에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 지명이 있고요. 사용되면 좋겠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앞에 있는 문제에 비해서는 어휘도 조금 어렵고 유형도 조금 달라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17번부터 19번까지 그리고 20번 문제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달랐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남자의 중심 생각은 남자의 내용만 집중해서 들으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